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 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금속들이 어떤 원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철제 도구부터 황금 장신구, 알루미늄 캔까지 이 모든 금속들은 미시적 세계에서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배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금속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금속 내부의 원자들은 마치 군인들이 훈련장에서 정렬하듯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결정구조라고 부릅니다. 금속 원자들의 결정구조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SC, 단순 입방구조는 마치 정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원자가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방의 8개 모서리에만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처럼요. 하지만 이 구조는 공간 활용도가 낮아 자연계에서는 폴로늄 같은 극히 일부 금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 BCC, 채심 입방구조입니다. 채심은 몸체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정육면체의 8개 꼭지점에 더해 중앙에 하나의 원자가 추가된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방의 8개 모서리와 방 한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철, 크롬, 텅스텐 같은 금속들이 이 구조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FCC, 면심 입방구조입니다. 면심은 면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정육면체의 8개 꼭지점과 6개면 각각의 중앙에 원자가 위치합니다. 방의 8개 모서리뿐만 아니라 6개 벽면의 중앙에도 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금, 백금 같은 금속들이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CP, 육방 밀집 구조는 정육면체가 아닌 육각형 기둥 모양의 구조입니다. 마치 벌집처럼 육각형 패턴으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티타늄 같은 금속들이 이 구조를 가집니다. 이처럼 4가지의 원자 구조는 원자라는 동일한 기본 단위로도 마치 레고 블럭을 어떻게 쌓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배열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금속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할 구조는 BCC와 FCC입니다. 이 두 구조는 철강 제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이 온도에 따라 이 두 구조 사이를 오가며 변화하는 과정이 철강의 특성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원자들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본 단위 격자라는 패턴으로 배열됩니다. 이 원자들이 BCC 방식으로 쌓일지 아니면 FCC 방식으로 쌓일지에 따라 전체 결정 구조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철 원자라도 어떤 패턴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강도, 연성, 열전도성까지 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속의 결정 구조가 해당 금속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제 BCC 채심 입방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BCC는 정육면체의 8개 꼭지점과 중심에 원자가 위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8개의 꼭지점에 있는 원자들은 인접한 다른 단위 격자와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방이 모서리를 공유하는 것처럼요. 꼭지점에 있는 각 원자는 총 8개의 단위 격자에 의해 공유됩니다. 따라서 각 단위 격자는 꼭지점 원자의 8분의 1씩만 소유하는 셈입니다. 즉, 8개의 꼭지점 원자들은 총 1개의 원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중심에 있는 원자 1개를 더하면 BCC 단위 격자는 총 2개의 원자를 포함합니다. 단위 격자 길이는 원자 반지름의 2.31배가 됩니다. 충진율은 단위 격자 내에서 원자가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공간이 얼마나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BCC 구조의 경우 원자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단위 격자 전체 부피의 약 68%입니다. 나머지 32%는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이죠. 이를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면 마치 바구니에 공을 담았을 때 공들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상자에 채울 때도 항상 사과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BCC 구조도 마찬가지로
원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FCC 면시 밑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FCC 구조는 정육면체의 8개 꼭지점과 6개 면의 중심의 원자가 위치합니다. BCC와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원자들은 인접한 단위격자와 공유됩니다. 각 꼭지점 원자는 8개의 단위격자에 공유되므로 8개의 꼭지점 원자들은 총 1개의 원자에 해당합니다. 또 한 면 중심에 있는 원자들은 2개의 단위격자에 의해 공유됩니다. 따라서 6개의 면 중심 원자들은 총 3개의 원자에 해당합니다. 결국 FCC 단위격자는 4개의 원자를 포함합니다. 단위격자의 한 변 길이는 원자 반지름의 약 2.83배입니다. 이는 BCC 구조의 2.31배보다 큰 값입니다. FCC 구조의 충진율은 약 74%로 BCC의 68%보다 높습니다. 원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더 높은 것이죠. 이는 마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더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진율이 높다는 것은 원자들이 더 조밀하게 패킹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속의 물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학적으로 증명된 3차원 공간에서 동일한 크기의 굴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열할 때의 최대 충진율이 약 74%라는 것입니다. 이는 FCC와 HCP 구조의 충진율과 일치합니다. 즉, 자연은 이미 가장 효율적인 패킹 방법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금속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단위격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단위격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단위격자는 결정 구조의 기본 구성 단위로 이 단위가 3차원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전체 결정을 형성합니다. 마치 반복되는 벽지의 패턴이나 똑같은 건물 모양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각동, 바둑판의 바둑알이 바로 단위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위격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복잡한 결정 구조를 단순화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대신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된 단위격자만 이해하면 전체 구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BCC와 FCC 구조는 원자가 배열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BCC 구조는 마치 바둑판식으로 바둑알을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FCC 구조는 공이 굴러가지 않도록 공 사이사이에 공을 얹어놓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이해하기 쉽게 원자의 색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BCC 구조는 동일한 층의 원자들이 바둑판식으로 배열되며 FCC 구조는 동일한 층의 원자들이 원자들 사이의 틈에 놓이는 방식입니다. BCC와 FCC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빽빽해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쪽이 더 빽빽한지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BCC 구조보다 FCC의 충진율이 더 높은 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FCC 구조는 HCP 구조와 함께 3차원 공간에서 동일한 크기의 굴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열할 때의 최대 충진율인 74%인 원자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CC 구조의 충진율이 FCC보다 낮다는 것은 BCC 구조에서 원자들 사이에 더 많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확산이 일어날 때 또 다른 크기의 원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BCC와 FCC 구조의 단위격자 길이가 얼마나 다른지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의 각기 다른 크기의 상자 안에 동일한 크기의 스마일 공을 잘라서 SC, BCC, FCC 구조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SC 구조는 공 1개가 들어갔습니다. BCC 구조는 공 2개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FCC 구조는 공이 4개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피 비율이 SC 구조를 기준으로 공의 개수만큼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충진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BCC에서 FCC로 갈수록 빽빽함을 나타내는 충진율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FCC의 공간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BCC 구조에서 FCC 구조로 바뀌는 상전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가는 철사를 전류로 가열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체는 열을 가하면 팽창하기 때문에 철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910도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계속 느슨해지던 철사가 갑자기 늘어나기를 멈추고 오히려 약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선 잠시 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늘어나던 철사가 갑자기 역주행하듯 수축했다.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전 시간에 배운 철, 탄소 평형 상태도에서 A3 변태점인 910도에서는 채심 입방 구조, BCC, 알파 페라이트가 에너지를 얻어 재배열되기 시작하여 면심 입방 구조, FCC, 감마오스테나이트로 결정 구조로 변하면서 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상전이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상전이가 발생되면서 팽창과 함께 늘어나던 철사 길이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4개의 원자를 가지는 BCC 구조와 FCC 구조가 각각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위격자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BCC 구조는 부피가 24.65이고 FCC 구조는 부피가 22.66으로 FCC 구조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부피가 약 9%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 의미는 동일한 4개의 원자이지만 BCC에서 FCC로 원자 배열만 바꿨을 뿐인데 차지하는 부피가 더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수의 철 원자 4개가 BCC에서 FCC로 재배열되면 전체 부피가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910도에서 철 와이어의 길이가 늘어나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이는 마치 2명씩만 들어갈 수 있는 상자 2개에서 조금 더 큰 상자 하나 안에 4명이 서로를 끌어안고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도 배열 방식을 바꾸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속 결정 구조의 변화도 이러한 자연의 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미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원자 구조의 변화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원자수의 철이 BCC 구조에서 FCC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동일한 부속품에서 배열을 달리해서 더 작은 크기로 변하는 자동차 로봇의 변신 과정에 비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철의 온도에 따른 팽창 곡선에서 철이 팽창을 하다가 910도에서 갑자기 수축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플랜트 김 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